예,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지난주 1부에 이어서 매주 화요일 2부 시간을 좀 책임지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도 하고, 잠시 후에 이제 공약주들도 좀 보면서 이 시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어제 이제 1.5% 정도의 큰 조정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도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자체는 상당히 좋지가 않죠. 실제 체감 지수는 이제 1900포인트 이하라고 해도 될 만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체감이 안 좋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준비된 프로필 확인하시고 시청하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과 이제 코스닥 시장의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코스피 시장이 198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갭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고 추세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오늘 이제 간단하게 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을 비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오늘부터는 좀 본격적인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만 좀 일단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코스피 시장의 차트입니다. 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기는 한데, 이전에 이제 2003년도와 2004년도까지 시장이 박스권에서 뭐 500포인트와 1000포인트 영역권을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04년도부터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로 인해서 시장이 우상향으로 흘러버립니다.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등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오르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오르는 시장. 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어제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체감은 안 좋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매매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높은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오르는 시장이다라는 거. 그쵸?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게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닥의 시장인데, 지금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코스피 시장은 일정한 밴드 박스 구간을 지난 상태에서 2004년도부터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금융위기를 거쳤습니다. 2007년도에 2000포인트 위쪽 봤고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에 걸쳐서 조정을 받은 다음 다시 올라와 있는 시장이 코스피 시장입니다. 반면에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를 거치고요.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금융위기를 거치고 보시다시피 오늘날까지 계속 밴드권 안에 갇혀 있잖아요. 박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왜 시장이 중요하냐? 저 역시도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매매를 하면서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시장이 한 3, 4%의 하락 변동이 나와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3, 4%의 상승 변동이 나와도 하락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었기 때문에, 아니 이 종목군들, 물론 코스닥 종목군들이었겠죠.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제 뭐 구조와 내가 만지는 종목군들은 다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근데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전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2004년도 이전까지는
실제로 알게 모르게 이제 시세 개입이라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인위적인 시세 개입.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이후에 우리 시장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예, 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을 때 누가 어떤 주체가 주인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박스를 그리는 구간상에서는 기관하고 개인들이 계속 치고받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흐름상에서도 어느 정도 인위적인 흐름에 의해서 시세의 변동들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은 아주 기본적으로 종합지수라는 것이요. 우리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가 199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8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합지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이제 종합지수라는 것이 시가총액 산정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 뭐 코스닥이 500포인트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시가총액 산정 방식이라는 것은 시장 안에 종목군들이 올라야 시장이 오르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시장이 좋아야 내 종목이 오른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종목군들이 올라야 시장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서 시장만 오른다, 이런 이론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체감이 안 좋았던 이유가 시가총액의 9%, 우리 코스피 시장의 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계속 좋았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약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10%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 종합지수는 1%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시가총액의 10분의 1을 얘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종합지수가 1%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혼자 뭐 6%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주변 업종군들은 내리거나 해봤자 강보합선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스닥 시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 코스닥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종합지수는 1400포인트 거치고 1700포인트 거치고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450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영역권에서 계속 등락만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마저도 시가총액 자체가 이 정도로 변동이 됐다라는 것은, 제한된 박스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한쪽이 이만큼 뭐 상한가 랠리가 가든 뭐 테마성 흐름이 끼든 해서 한쪽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한쪽은 내려줘야만 시장의 방향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평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그냥 대표적인 전기전자 종목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시장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9% 이상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종가가 484포인트지만 5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고 코스닥 시장 안에 있는 종목,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100개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누가 높냐 누가 적냐 이런 걸 떠나서 100개의 종목이 시가총액이 모두 다 같다라고 했을 때 50개의 종목이 1%가 올랐을 때 나머지 50개의 종목이 1%가 내리게 되면 코스닥의 시장 지수는 보합인 거예요. 한쪽이 오른 종목군들이 2%가 오르고 내린 종목군들이 1%가 내렸다라고 하면 시장은 1% 오른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 종목군들이 차별화가 상당히 좀 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오르는 애들은 오르는데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는 위쪽에서 계속 버티거나 등락을 거치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정유화학이나 건설, 정통 트로이카라고 하는
그 유동성 강한 종목군들이, 유동성을 한 몸에 봤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약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떠 있죠. 시장은 크게 내림폭이 없는데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는 체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 시가총액 몸집이 큰 애들이 올라버리니까 나머지 다른 종목군들 몸집이 작은 종목군들의 다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해줘야 큰 애들이 한쪽에서 오르고 다수의 작은 애들이 한쪽에서 내려줘야 시장 지수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참 지금 이 시기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시장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그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형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초대형사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위쪽으로 당기는 가운데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업종은 오히려 더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도 지금 보시면요. 종합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위쪽에 떠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위쪽에 떠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종합지수가 이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이 시장 안에, 코스닥 시장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 부분 조금 있다가 강의로 넘어가면서, 지금 바로 강의로 넘어갈 건데요. 강의로 넘어가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캔들 차트에 대한 뭐 지난 시간에도 주식이라는 것의 본질이라고 해서 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캔들 차트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오늘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이 깨지는 데 있어서 뭐 테마 종목군들은 하한가도 참 많이 갔잖아요, 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장에 좀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로 넘어가서요. 자, 이게 아니죠.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캔들 차트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이라고 하는 건데, 뭐 실제로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셨던 시장 차트가 결국에는 그 캔들 차트 형태로, 예, 캔들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는 차트이기도 하죠. 예. 근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냐, 시세라는 게 뭐냐, 가격이라는 게 뭐냐라는 말씀을 드릴 때 아주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예.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이다.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말만은 해도 뭐 매스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그게 이제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인데, 오늘 차트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차트 안에서 모든 정보를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왠지 그 많은 정보들을 내가 그 해석할수록, 예, 질 좋은 정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참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정답에 가까워지는 게 차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일단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는데, 나에게 맞는 보조지표를 찾자라는 것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MACD나, 예, 뭐 VR 레이쇼나 뭐 이격도, 볼린저 밴드, 인벨롭 밴드, 참 보조지표 많잖아요, 그렇죠? 보조지표가 많은데 걔네들은 말 그대로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주지표가 있고 보조지표가 있는 겁니다. 주지표의 시그널이 나와야 주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보조지표의 신호가 후행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지표라고 하는 가격의 변동, 결국에는 캔들입니다. 캔들하고 거래량이죠. 이 두 가지가 주지표예요. 이평선도 보조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뭐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 거래량이 소만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같이 따라오는 거고요.
나머지 보조지표들도 이 주지표 두 놈이라고 할 뻔했는데 놈이라고 했네요. 예,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보조지표도 같이 시그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많이 본다고 좋은 거 아니다. 괜히 헷갈리기만 합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계속 옆으로 비껴나간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지표를 나한테 맞는 세 가지 지표를 갖다 놓고 내가 해석을 하는데 뭐 새로운 지표가 있어서 이렇게 껴넣어 봤습니다. 껴넣어 봤는데 시그널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확률이라는 것에 가까운 내가 이제 최적의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조 지표만 압축해서 최적화를 시켜놓는 게 좋다.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보조 지표. 이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기술적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실수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내 성향에 맞는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형태의 차트를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장중 트레이딩이나 하루 이틀간의 짧은 트레이딩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인데 월간 차트를 갖다 놓고 월간 보조지표와 뭐 월간 다른 이제 보조지표들을 같이 껴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앞에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잠시 후에 차트로 넘어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보조지표는 오히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많이 본다고 좋은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것을 좀 찾아서 최적화를 좀 시켜놓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리치맵 사이트에서 이제 오픈 기념으로 공개 방송을 처음으로 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온라인 공개 방송 중에 이제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지금 경제 방송을 보시는지, 이 센TV를 보시는지, 모르고 보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잘 안 잡히시죠? 제가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캔들이라고 하는 게 캔들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촛불이잖아요. 촛불. 그러니까 보시면 보통 이게 이제 캔들입니다. 캔들인데 이거 하나가 이제 캔들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캔들 차트 안에 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캔들이라는 것은 주지표 중에 하나로 가격의 변동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놓고 일간에 아침 시초가가 어땠고 종가는 또 어땠고 장중에 고가는 어떻고 장중에 저가는 어떻고 얼마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후에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아주 정말 기초적이고 쉬운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웬만한 경제방송에서 이렇게 쉬운 건 잘 안 하잖아요, 또.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를 저쪽을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양봉하고 음봉이 있습니다. 양봉하고 음봉이 있습니다. 무조건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전날 대비 상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봉이라고 해서 전날 대비 무조건 하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9시에 장출발하기 전에 동시호가라는 게 있죠. 9시 장출발하기 전에 동시호가라는 게 있고 3시 장 마감하기 전에 2시 50분부터 3시까지 10분 동안 동시호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동시호가 시간에 아침 시초가를 결정을 해요. 8시 반까지의 동시호가 아니죠. 8시 반부터 9시까지 그 30분 동안 동시호가 아침 시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1,000원에 마감을 했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동시호가는
1020원이나 1030원이 아침 시초가는 1020원이나 103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990원이 될 수도 있고 98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시초가가.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1,000원에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동시호가에 의해서 1,100원이나 1,010원이나 1,020원, 1,1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갭상승이 진하게 뭐 10%가량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반대로 하락해서 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요. 아침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장중 흐름상에서 아침 시초가가 1,000원에 출발을 했어요. 1,000원에 출발을 한 상태에서 장중에 아침 9시 반 정도 되니까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1,03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03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종목이 꺾이면서 950원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한 2시경에 예를 들어서 뭐 10시 반 정도에 1,030원을 기록하다가 1,000원에 시작한 종목이 1,030원을 기록하다가 한 2시경에 95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95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2시 50분 3시까지 해서 종가는 980원에서 마감이 됐다. 자, 보세요. 아침 시초가가 여기예요. 종가는 여기입니다. 아침 시초가 1,000원에 출발해서 종가가 980원이니까 20원이 빠졌죠. 예, 20원이 빠졌습니다. 20원이 빠졌는데 그 장중에 최고가가 1,030원, 10시 반에 기록한 1,030원. 그리고 최저가가 2시경에 기록한 950원. 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초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어 놓고요. 980원 종가. 980원 종가. 그리고 950원까지 장중에 하락을 했었으니까 밑꼬리가 달리는 것이고 1,030원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시초가가 1,000원이고 종가가 980원이면 아침 시초가보다 종가가 밑에 있잖아요. 하락 마감했으니까. 그럼 이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거기다가 장중 고가 1,030원 윗꼬리, 장중 저가 950원 밑꼬리. 그래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반대로 양봉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윗꼬리와 아랫꼬리의 형성은 똑같아요. 예. 시초가 대비해서 장중에 위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 장중 최고가가 얼마냐라는 것을 윗꼬리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장중 최저가가 얼마냐는 밑꼬리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봉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로 그냥 엎어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음봉 같은 경우는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가 밑에 있는 거였죠. 1,000원에 시작해서 98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종가가 밑에 있고 아침 시초가가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파란색.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양봉. 예. 시초가가 밑에 있고 종가가 위쪽에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몸통이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 얘도 양봉이 나올 때도 뭐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겠죠. 예, 장중에 움직임 폭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없는 것은 시초가가 저가이거나 시초가가 고가이거나 시초가 위쪽으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거나 시초가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거나 종가 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거나 내려간 적이 없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없다라는 것은 장 마감 때 또는 아침 시초가 영역권에서 변동이 한 방향성으로만 계속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정말 그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뭐 그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를 떠나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거래량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게 거래량인데 펜이 잘 안 나옵니다. 예, 밑에 있는 게 좀 거래량인데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전날 거래량보다 다음날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빨간색입니다. 전날 거래량보다 다음날 거래량이 적게 실리면 파란색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차트를 보는, 이거는 해석의 방법이 아니라 보는 방법이죠. 예. 이게 이제 보는 방법이 될 것이고, 자, 제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 차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이제 이후에 진행 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예, 거기에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요. 예, 캔들 시세 가격의 움직임보다 거래량을 먼저 봅니다. 거래량. 예. 실제로 뭐 시청자분들로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쪽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하한가나 급락, 예. 그러한 흐름들이 어제 장에서 코스닥에서 좀 많이 연출이 됐었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세 가격의 움직임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것은 거래량은 눈속임이 없습니다. 눈속임이 없다.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에 눈속임이 있냐, 무조건 눈속임이 있다라는 뜻은 아닌데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10,000원짜리 종목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하루에 그 거래 대금 또는 거래량, 거래 주수가 한 10,000주가 됩니다. 10,000주. 10,000주가 왔다 갔다 해요. 아니, 10,000주 말고요. 한 1,000주로 하죠. 1,000주. 1,000주가 거래가 돼요. 10,000원짜리가 1,000주 거래돼 봤자 얼마입니까?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예?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시장 안에서 극단적으로 소외를 받는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제가 혼자 건드려도 시세 개입이 하는 종목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라고 해서 시세 개입을 할 수 있냐? 예? 자, 보세요. 10,000원짜리가 어떤 한 특정 매수인에 의해서 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1,000주밖에 안 돼요. 이러한 종목과 10,000원짜리가 5%가 올랐는데 이번엔 거래가 1,000주뿐만 아니라 100만주가 터졌습니다. 100만주.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고 이만큼 많이 100만주처럼 많이 터지고 1,000주처럼 작게 터진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뭡니까? 매수와 매도를 하면서 뭐 서로 싸워가면서 이제 주가가 5%까지 올랐다라는 것하고 뭐 특정 1인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1,000주 가지고 5% 10,000원짜리 5% 오른 거하고 에? 뭐가 더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주가의 상승을 뭐가 더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0주 가지고 10,000원짜리 올린 애는요. 이 사람이 1,000주만 팔아도 보합 내지는 그 이하로 그냥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고요. 살짝만 팔아도 그냥 밀려버리는 거고요.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주가의 이동, 가격의 상승 자체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애들은 10,000원짜리 1,000주 가지고 5% 올랐다더라. 그런가 보다. 어제 5% 산 애가, 아니 1,000주 매수하면서 5% 끌어올린 애가 팔면 또 다시 내리겠네. 이게 되는데 10,000원짜리 100만주, 10,000원짜리가 100만주의 거래량을 수반해서 5%가 올랐습니다. 한두 명이 몇만 주씩 던진다라고 해도 시세의 변동은 약하겠죠. 응? 한두 사람이 뭐 나는 지금 한 100만주 거래 터진 이 10,000원짜리 종목을 한 3만주 가지고 있습니다. 3만주 내일 팔려고 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내가 판다라고 해서 이 5%에서 깎여봤자겠죠. 깎여봤자 한두 억가나 낼 수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속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렇게 이제 소외받은 종목군들이 작은 거래량을 수반해서 시세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속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주가의 상승 자체는. 주가의 상승 하락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단순히 뭐 몇천 주가 터졌다더라, 뭐 몇만 주가 터졌다더라, 몇백만 주가 터졌다더라, 수반이 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전일보다 감소를 했느냐, 전주보다 감소를 했느냐, 증가를 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래량은 신뢰도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은 신뢰도다라고 있죠. 현재 방향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수반된 거래량일수록 그 가격의 움직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센티비뿐만 아니라 탑 방송국에서도 이제 강의 시간을 1시간 동안 뭐 매주 하는 그런 기회들이 2년 동안 있었는데요. 근데 매 방송국마다 매 프로그램마다 나가서 말씀드리는 게 강의 초반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정의. 정의가 뭡니까? 난 정의의 사도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정의를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지으시면 안 된다. 거래량이 그렇다 이 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럼 거래량이 많이 수반될수록 신뢰할 수 있는 움직임이고 그럼 좋은 거네. 오르는 종목이 거래가 많이 실린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거네.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개별주를 매매를 많이 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상투거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상투거래. 이건 이제 번외 내용인데 상투거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점상을 달리고 있는 애들이나 뭐 상한가 랠리를 가고 있는 애들이나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변동성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위쪽에서. 이거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뭐 하한가 갔다가 갑자기 뭐 상한가를 밀어 올리는 흐름도 나오고 변동성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됩니다. 오름폭이 있는 상태에서 비이상적인 거래가 터지면 상투거래라고 하는데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름폭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것을 상투거래라고 하는데 이 거래량은 도대체 왜 수반이 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오름폭이 있기는 한데 얘는 적정 가치가 뭐 2만 원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15,000원까지 만 원짜리가 15,000원까지 올랐는데 왜 거래량이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 되냐?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오름폭이 있는 상태에서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속임이 없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성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거래량이에요. 오르는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수반이 됩니다. 사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만 많아서는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됩니다. 파는 사람도 많아야 거래 성사가 되고 거래 체결이 되고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기아차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뭐 현대기아차 참 현재 시장의 핫 종목이죠. 핫 종목, 뜨거운 종목들. 잘 보세요. 기아차가 2009년도, 2008년도 후반에 약 6,000원짜리였습니다. 6,000원짜리. 6,000원짜리가 뭐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해가지고 지금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이 거래량을 한번 잘 보세요. 거래량.
자, 6만 원에서 7천 원, 6천 원에서 7천 원 구간에서 등락을 거칠 때 거래량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수반이 됐었죠. 지금 현재에 비해서.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어때요, 거래량은? 계속 감소를 하죠.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다 팔지를 않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오르는 종목인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기아차를 뭐 7만 원에 샀든 뭐 5천 원에 샀든 6천 원에 샀든 사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얘가 너무 좋아. 더 갈 것 같아. 한 뭐 10만 원, 20만 원 갈 것 같습니다. 그건 내다 파시겠어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유자가 팔 생각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물량은 계속 잠기게 돼요. 시장에 출회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이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자, 오늘 제가 지난주에 첫 강의하면서 이 펜을 참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손에 양손에 지금 쥐고 하는 건데요. 그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할 때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희소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무한정 공급되는 주식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5천 원짜리인데 얘는 그냥 계속 물량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가격은 또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5천 원 주고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있고 상장 주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 주수라고 하는 것은 상장이 지금 몇 주나 돼 있느냐, 그 와중에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가 가진 물량들이 있을 거고요. 뭐 20%, 30% 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주 정도 상장된 시가총액이 지금 상장된 주수가 100만 주 정도 되는 종목인데 그중에 50%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다. 그럼 50주, 50만 주만 시장 안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거래가 이만큼 줄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물량을 잠가가지고 안 팔고 있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도 안 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만주, 여기서 또 만주, 여기서 만주, 여기서 만주. 물량이 계속 잠기는 거예요. 물량이 계속 잠기는 겁니다. 물량이 잠기고 시장 안에서 시장 안으로 그러니까 그 계좌 밖으로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고 계속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와중에 보통 이제 테마 종목군들, 급등 랠리를 펼치는 종목군들이 막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빵 터져요. 뭡니까? 안 팔다가 잘 가지고 안 팔고 있다가 팔기 시작하면 거래가 늘어나는 겁니다. 시장 안에 유통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2부인데요. 오늘 2회째인데 제가 시간 분배를 잘 못하겠네요. 이 강의도 하고 내일 공약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들도 있고 한데요. 일단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조금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시세의 움직임보다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알아가야 되는 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에 따른 시세의 변화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니까 바로 공약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주 보기 전에요. 한 5초 정도 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네요. 내일장 홈런주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 세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제 월요일 그 주식 스트라이크 쇼 일부 시간에 김수용 씨한테 제가 제안드린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있는데 그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에요. SK 이노베이션. 실제로 오늘 그 시장이 장중에 이제 등락을 좀 거치기는 했지만 정유화학 쪽이 좋았죠. 예, 정유화학 쪽이 좀 좋은 상태에서 제가 오늘 좀 공략주 좀 빠르게 하고요. 예, 시장 얘기 간략하게 코멘트 좀 드리고 예,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정유업종인데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제마진이 주 이익인 정유업종이 마진이 내려가면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주로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망 때문에 최근에 흐름들이 많이 안 좋은데 이놈하고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LMS입니다. LMS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부품이죠. 전기전자 부품. 가격 메리트와 실적 개선, 코스닥 종목입니다. 예, 밑에 참 엔지니어링도 저평가 성장주, 얘도 코스닥 종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은 박스에 갇힌 시장이고 그 안에 종목군들은 물보다 뻔하다. 시장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한쪽이 올랐으면 한쪽은 내렸고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종합시장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MS와 참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코스닥 종목을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먼저 참 엔지니어링이 나왔네요. 참 엔지니어링이 나왔네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투자 포인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동종업체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심화되었다. 뭐 저평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것. 예, 조금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 종목 정말 진하게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는데 그 하락 구간상에서 외국인들 유입이 계속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사업 부분의 성장 모멘텀. 예. 결국에는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린 LMS보다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이고, 예. 가격이 저렴합니다. 동종업체, 그리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가격이 상당히 싸다라는 것하고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다라는 것.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그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2009년도부터 계속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그 코스닥 시장 차트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죠. 2009년부터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가격의 그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상태에서는 하단 바운딩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종목이, 잠깐만요. 예. 종목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주간이고, 2월 달부터 뭐 4,000원 근접하던 종목이 오늘 2,600원입니다. 예. 상당히 좀 많이 밀렸는데, 이러한 구간상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강의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조 지표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외국인 수급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빠르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외국인 수급이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32,000주 정도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최근에 계속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제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사모으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LMS인데요. LMS 같은 경우도 이 저렴하다라는 코드는 똑같아요. 예. 저렴하다라는 코드는 같습니다. 저렴하다라는 코드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가 저렴하다라는 코드를 하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참 엔지니어링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LMS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달 3월달이죠. 3월달 후반부경에 그 삼성향 그 수주설 그리고 뭐 신공장 캐파 증설과 관련된 뉴스들이 루머들이 시장 안에 좀 퍼뜨려지면서 시장 안에 좀 들려오면서 단기적인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그 코사 시장이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쪽 구간입니다. 15,000원, 16,000원 구간인데요. 이쪽 구간에서 유입이 됐던 단기성 매물들이 유입이 됐던 그 물량들이 지금 손절이 나가면서 가격이 12,000원 수준, 13,000원 이하까지 좀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NMS 같은 경우는 EPS가 지금 18,000원이 넘거든요. 예, 상당한 가대납폭이 들어온 종목이고 실제로 그 2009년도, 2010년도에 상당히 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차트 보시면 2009년도부터 이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와 2011년도 이중 고점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짝한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추세를 가지고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명분을 기본적인 종목 내용상의 명분을 강하게 가진 상태에서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로스컷까지 어느 정도 어제 오늘 해서 아니죠. 지난주 어제까지 해서 음봉이 로스컷이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받는 시도가 좀 들어갔습니다. 예, 관심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SK이노베이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정유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가 부담으로 인한 이익률 하락 때문에 그 시세가 상당히 요즘 최근에 안 좋았고요. 정체 리스크는 그냥 넘기시면 되고 전평가라는 것은 글로벌 동종업계의 PER이 9배인데 반해서 SK이노베이션은 6배 수준입니다. 시장의 동조화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대형사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측면에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안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 내일 세 종목 정도 그 관심 가져 보시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또 시간 조절을 잘 못했네요. 일단은 그 간단하게 뭐 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센티비나 리치맵.co.kr입니다. 그쪽으로 입장을 하시면 지금 장중 공개 방송을 한만식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셔서 뭐 내일장 전략이나 추천 종목군들을 좀 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